한국 최대 수출 시장이 중국에서 다시 미국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4월에 들어서도 그 한국의 수출이 전년도에 비해서 그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른바 그 무역의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대중국 수출이 무려 30%나 격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중국 수출이 계속 1위 자리를 지켰는데 2위로 내려가고 미국이 1위 시장으로 올라섰습니다. 네. 자, 이것은 그 4월 1일부터 4월 10일 이 한국은 말입니다. 이 수출 통계를 내는데 가장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내고 있는. 이게 수출공사 뭐 네. 이런 게 우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그 통계가 아주 잘 돼 있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 한국 수출 통계를 다 제일 먼저 나오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한국 수출 통계를 먼저 봐요. 굉장히 주목받는 통계인데 일단 여러분들 그 도표를 봅시다. 이 도표를 보면서 이 대외 수출 이 비율을 한번 봅시다. 미국이 32.1%가 증가되어 가지고 네. 중국을 앞섰죠. 반면에 중국은 31.9%가 떨어져 가지고 2위로 밀려났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연합에 대한 수출이 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 두 가지 자동차와 2차 전지 반도체 수출은 많이 줄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이 있습니다. 베트남도 지금 수출이 많이 줄어가지고 4위. 그리고 5위가 일본이고 6위가 싱가포르, 7위가 인도, 8위가 대만, 9위가 홍콩, 10위가 말레이시아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20위를 보면 네. 헝가리에 대한 수출이 급증을 했더라고요. 헝가리요? 네. 네. 지금 헝가리도 그렇고 폴란드도 그렇고 이제 네. 동구권 수출이 이제 많이 늘어나는데 그것도 또 2차 전지와 또 관련이 됩니다. 마침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유럽 네. 이 유럽은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북유럽이라고 하는 데하고 그 다음에 동유럽이라고 하는 데는 좀 차이가 좀 있죠. 아무래도 이제 동유럽 하면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좀 모자란 나라들이고 옛날 소련의 위성국들이었던 뭐 헝가리, 폴란드, 뭐 루마니아 뭐 이런 나라들. 벨라루시아. 그 다음에 이제 북유럽은 스칸디나비아를 비롯해가지고 이제 노르웨이, 영국, 프랑스, 독일까지도 뭐 북유럽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북중 유럽은 네. 이제 선진국을 자처하는 나라들인데 이 한국에서 2차 전지 공장이 이 동유럽으로 진출을 하니까 이 북유럽 애들은 아주 냉담했었어요. 그러면서 자식들 뭘 저런 걸 한국까지 불러가지고 공장에서 생산을 해. 우리도 만들면 되지 하고 3, 4년 동안 얘들이 그거 만들려고 했다가 실패했구나. 안 됐거든요. 네. 안 된 차인데 미국에서 IRA를 발표하면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을 대거 유치를 하니까 아무리 한국이 2차 선진국이라도 할 수 있는 용량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들이 가만히 보니까 지들이 만들려고 했던 그 양극재나 배터리 셀 이건 계속 실패. 계속 실패만 하지. 한국의 세계 최고의 우수 기술진이 만드는 자동차 배터리 사업이 전부 미국으로 가지. 가는구나. 우리가 이랬다가는 자기들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한국에다가 아주 집중적으로 이 유럽 선진 국가들이 속된 말로 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장 유치. 네. 우리가 동유럽처럼 우리가 한국에다가 배터리 의존하게 생겼느냐 하고 지들이 자급화를 추진했었거든요. 잘난 척. 근데 3년 동안 계속 실패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 헝가리를 비롯해서 이제 거기에 한국 공장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체코로 옮겨가지고 체코에서도 한국 배터리 기업과 이제 투자 유치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에서 그 종합 2차 전지의 그 생산 기업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 다음에 SK온. 이것이 세계 5대 배터리 기업 중에 다 들고 있죠. 그런데 이 체코에서부터 이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스웨덴, 캐나다는 유럽은 아니지만, 호주도 유럽은 아니지만, 미국, 이런 나라들이 한국 배터리에 대해서 이 북유럽보다 더, 스웨덴은 이제 북유럽이지만, 먼저 이 관심을 표명했어요. 그래서 호주에 대한 이 수출이 굉장히 급증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3월 달에 서울 코엑스에서 인터배터리 2023 행사가 있었어요. 이때 이 미국의 8개 주 정부, 그리고 호주, 캐나다, 스웨덴, 체코, 이런 나라들에서 적극적으로 이 인터배터리 행사에 참여하면서 한국 배터리의 이 현황을 이제 파악해갖고, 그 결과로 체코, 스웨덴뿐만이 아니라 이 북유럽의 여러 국가들로부터 지금 투자 제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럽의 자동차 생산의 그 메카 하면 독일인데, 네. 독일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영국, 벨기에,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배터리 공장 좀 만들어 달라고 지금 한국에 그 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자기네들 이제 이 영토에 와서 공장을 만들어야지 자기들 또 이제 기술을 좀 배울 수가 있고, 또 자국 생산으로 이제 잡을 수가 있으니까 네.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EU 회원국 중에서 그 완성차 브랜드를 보유한 나라들이 이제 독일, 프랑스, 스웨덴, 폴란드, 핀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인데, 얘들이 전기차 배터리 연합 7개국이에요. 그런데 얘들이 이제 한국에다가 적극적으로 지금 구애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배터리 우리가 만들면 그만이지. 미국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생각을 했고, 바로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던 것이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계속 큰 소리만 치고 거짓말만 했고, 만든다고 하면서 지금 하나도 못 만들고, 지난번 그 테슬라 설명회 같은 데서 기대했던 것이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예. 테슬라가 자기네가 이거 배터리 만든다 보니까는 뭐 포든지 폭스바겐인지 여기서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만든다 이랬는데 결국은 다 안 됐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2차 전지 얘기를 할 때 그 2차 전지 중에서도 특히 그 양극재 같은 것은 이건 수만 번을 구워보고 그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기술 같으면 이것을 최초로 했다는 무슨 에코프로나 또는 이 LG. 그럼 얘들만 만들어야 되는데 왜 한국에서는 포스코도 이걸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LNF라는 회사도 만들 수가 있고, 요즘 들어서는 이제 코스모 신소재 같은 데서도 만들 수가 있느냐? 이게 이렇게 어려운 기술 같으면 이게 다 관련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코프로는 포스코와 같이 포항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들 사이에 기술 이 전이가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 LNF하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기업은 이 LG의 친척 회사들이에요, 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LG에서 LG 친척들이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LG에서 기술을 줬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기술뿐만이 아니라 거의 그 예술에 가까운 아주 어려운 과정인데, 이것을 북유럽 애들이 지들이 할 줄 알고 대들었다가, 일단 이 수율이라는 거, 이걸 만들면 이 성공하는 비율이 95%는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100개 중에서 5개 버리고 95개. 근데 수율이 애들이 다 60, 70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하다가는 이 전기차에다 뒤질 것 같으니까 뒤늦게 이 한국 배터리 업체들과 직접적으로 이 제의를 하는 모양이에요.
이게 네. 연관이 잘 안 되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근데 이 기사에 나오기를 자동차를 많이 팔아서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한다. 이런데 자동차의 절반이 2차 전지 배터리라는 거를 자꾸 잊어먹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유럽도 미국 못지않게 아주 중대한 시장이지만 네. 그 미국이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 한국 배터리 기업들을 그 유치를 하니까 일단 북미 투자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전력을 다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유럽에서 또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니까 이걸 빨리 들어주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그 뭐 테슬라가 무슨 뭐 엄청난 그 회사인 줄 아는데 얘들은 무슨 자율주행인가 하고 전기차 몇 번 산 거밖에 없어요. 얘들은 배터리를 못 만들어요. 그리고 매번 만들겠다고 머스크가 큰 소리를 쳐가지고 안 되니까 몰래 한국의 그 에코프로에 보냈다가 지들이 무슨 이렇게 갑인 것처럼 굴어가지고 아예 에코프로에서 만나주지도 않았잖아요. 일명 뺀지 먹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포스코가 가지고 이 배터리는 3년치를 한꺼번에 돈 주고 계약해야 돼요. 무조건. 근데 이제 포스코에서도 고자세로 나가니까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 애들이 LNF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LNF에서는 그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 테슬라하고 합작으로 하기로 했는데 한국 정부에서 제동을 걸었죠. 이거 미국에다가 기술 이전. 그래서 이걸 포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 LNF가 약간 인기가 좀 떨어졌죠. 그렇습니다.